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랍니다. 그림과 같이 휴지를 공 모양으로 뭉쳐 빨대에 넣은 후 입으로 불어 수평 방향으로 날리랍니다.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게 하고 빨대의 길이를 변화시킨대요. 자, 이게 빨대라고 해봅시다. 이 빨대의 길이를 이렇게 점점점 길게 또는 점점점 작게 이렇게 길이를 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를 측정하랍니다. 그 다음에 빨대의 길이는 일정하게 하고 빨대의 길이는 변함없고요.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 뒤에서 불어주는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를 측정하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실험 결과 어떻게 될까요? 빨대의 길이가 길어지면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힘을 계속 받게 되죠. 그럼 봅시다. 보세요. 충격량 F 곱하기 델타 T 이놈이 운동량 변화량인데 시간이 길어져요. 일정한 힘을 오랫동안 가해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쵸? 크다는 얘기는요, 요거는요, 질량을 갖고 속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속도 변화가 크면은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빨대의 길이가 어떨수록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다 했습니다. 나의 실험 결과. 나에는 빨대의 길이를 변화시키려고 했죠. 변화시켰는데 공이 날아간 거리가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빨대의 길이를요, 길게 하면 되죠. 따라서 기억 보기 봅시다. 기억은 길수록이 적절하다. 맞았죠? 자, 니은은 작을수록이 적절하다 했습니다. 자, 니은 봅시다. 다의 결과.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가 어떨수록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크다.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 자, 이게 커지면, 힘이 커지면 시간은 일정하고 빨대 길이가 일정하면 힘이 일정하면은 접촉한 시간은 일정한 거죠. 빨대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일정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힘이 커져야지만 운동량 변화량이 커져서 멀리 나가죠. 따라서 입으로 부는 힘의 크기가 어떨수록 공이 날아간 수평거리가 커져요? 클수록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작을수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공이 빨대를 떠나기 직전까지 받은 충격량이 클수록 공이 빨대를 떠나기 직전까지 충격량 바로 이겁니다. 요놈이 클수록 공이 빨대를 떠나는 순간 속력이 크다. 충격량이 크면요, 떠나는 순간에 속력이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에 해당하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보세요. 10번은 그래프를 좀 그리고 할까요? 여기가 힘이고요. 여기가 시간입니다. 그런데 힘이 F로 쭉 작용하다가 언제까지요? T0까지 작용하다가 2T0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예요. 그림은 수평면의 정지에 있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처음에 T0까지는 일정한 힘이 작용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지에 있었답니다. 처음에. 자, 물체가 처음 정지 상태였어요. 정지 상태에서 힘을 작용했어요. 그렇죠? T0까지는 F 힘을 작용하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줄어드는 힘을 작용했어요. 2T0까지. 그러면 시간 T0와 2T0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P1, P2라고 할 때 이거의 비율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힘과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예요? 충격량이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충격량 봅시다. T0가 될 때, 즉 F 곱하기 대문자네요. F 곱하기 T0, F 곱하기 T0요. 이게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죠.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세요. 크기 물었죠. 크기 물었으면은 앞에서 뒤에를 빼건 뒤에서 앞에를 빼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절대값 취하면 되니까. 자, 운동량 변화량인데 나중이요. 나중 질량을 M이라고 해봅시다. 질량을 M이라고 해봅시다. 자, 정지했다가 힘이 가해져서 생기는 나중 속도를 V라고 해봅시다. 자, V가 됐어요.
언제요? 시간이 t0일 때. 그때 나중값을 v라고 해봅시다. 그쵸? 에다가 이게 나중 운동량이에요. 처음 운동량은 얼마죠?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인데 처음 속도가 정지라고 했으니까 0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순간 t0가 됐을 때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n분의 f 곱하기 t0입니다. n분의 f 곱하기 t0. 그렇죠? mv는 ft0니까 v는요 n분의 f 곱하기 t0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t0가 됐을 때의 속도가 요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t0가 됐을 때는요. 자, 충격량 봅시다. 요거 충격량. 충격량이 얼마예요? 요거의 딱 반절이죠. 그러면 2분의 1 ft0죠. 2분의 1 ft0가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이게 다시 또 운동량 변화량으로 나타나면 되죠. 운동량 변화량인데 나중 속도, 질량은 m이라고 했고요. 나중 속도 몰라요. v'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나중 속도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v'이에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가 mv'이에요. 처음 속도 얼마예요? 이거죠. t0일 때의 속도가 바로 요 구간에서는 처음 속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m 곱하기 라지 n분의 f t0예요. 그럼 이거 없어지네요. 그럼 뭐가 나와요? mv는 mv'은 이거 넘어가면 되죠. 2분의 1 f t0 더하기 f t0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2분의 3 f t0.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요게 mv'이니까 이게 p2. p2요. 2t0일 때 이게 p2죠. 그쵸? 자, 이게 뭐예요? 이게 p1이에요. 그럼 p1분의 p2 물었으니까 따라서 p1분의 p2는요. ft0분의 2분의 3 ft0 나와요. ft0 없어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2분의 3 나오죠.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자, 11번 봅시다. 그림가와 같이 수평면에 실로 연결된 물체 A, B 사이에 용수철이 압축되어 끼워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실을 끄는 순간부터,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실로 묶여져 있어요. 그럼 처음 속도 얼마예요? 0. 그리고 나서 딱 끊었어요. 끊고 나서 실을 끄는 순간부터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끄는 순간부터 A, B가 나중에 A, B는 V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V가 된다는 얘기죠. 즉 B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A는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각각의 처음 속도는 얼마고요? 0입니다. 나중이 지금 V와 마이너스 2V가 됐다는 얘기예요. 질량은 m이랍니다. 누가요? A의 질량은 m이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그럼 A의 운동량 변화량이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그럼 봅시다. A의 운동량 변화량. PA는요. 나중 얼마예요? 질량 m이라고 했죠? 나중 속도 A가 마이너스 2V예요. 마이너스 2V. 빼기 처음 얼마예요? m 곱하기 0. 따라서 마이너스 2mV가 A의 운동량 변화량. 마이너스라는 얘기는요.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변화량 봅시다. B는요. 몰라요. 질량. m. B의 질량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쵸? 나중 속도 얼마예요? B? V지요. 빼기 처음은요. m. B의 질량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0. 이게 MBV예요. 맞죠?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으니까 두 개가 이퀄 관계가 되면 돼요. 그러면 MBV는 2MV 나와요. VV 없어지죠? 따라서 MB는요 2배 M이 나오죠.
그러면 기억은 맞았습니다. 2배 m이라고 했으니까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봅시다. 시간이 t일 때 A와 B의 운동량 합의 크기. A와 B의 운동량 합의 크기입니다. 운동량 합의 크기는요.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은 크기가 언제나 같죠. 여기 보세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M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EMV가 돼요. A의 운동량은요. 마이너스 EMV죠. 왼쪽으로 갔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럼 두 개를 합해보세요. 하나는 EMV, 하나는 마이너스 EMV 합하면 0 나오죠. 따라서 3MV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0이 나와야 됩니다. 0. 운동량 합은 0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지금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보세요. A와 B가 분리되는 동안 용철이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용철이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보다 크다. 맞았습니까?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답입니다. 자, 12번 보세요. 그림은 충돌과 안전장치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눈 대화랍니다.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질량이 작은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질량이 큰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커라고 했죠? 이거 앞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 작용반작용이라고 했죠? 질량이 작은 거 A라고 하고요. 질량이 큰 거 B라고 해봅시다. 자, 두 개가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게 A고요. 얘가 B예요. 충돌을 하면 A가 B에게 힘을 가하죠. 이게 F, A가 B에게 가해준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B가 A에게 가해줘. 이걸 FBA예요. 맞죠? 그러면 FBA와 FAB는 언제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요. 같습니다. 크기는 같아요. 그리고 양쪽의 접촉 시간을 곱해주면요. 충격량 나오죠. 충격량도 언제나 똑같아요. 따라서 학생 A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할 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격력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보세요.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A가 만약에 처음에는 10만큼의 충격량을 받건 나중에 20만큼 받건 이게 아니라 같은 충격량 10이라고 하는 특정한 충격량을 받더라도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접촉 시간이니까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 B가 표현한 게 충돌할 때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충격력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요걸 길게 하면 대신에 요게 짧아져야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짧아지면 요게 길어져야 되죠. 그래서 충격력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요게 길어질수록 힘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학생 B는 올바르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백은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맞죠? 에어백으로 가해주는 충격량이 100만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100만큼의 힘은 누구예요? 사람이 에어백에 가해준 힘과 똑같아요. 사람이 에어백에다가 가해주는 힘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에어백은 사람에게 동일한 힘을 줘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에어백에다 힘을 가해준 거를 에어백이 흡수해버린다면 사람에게 돌려주는 힘은 줄어들게 되죠. 그 흡수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접촉 시간이요. 시간을 길게 해요. 즉 튕겨주기까지 보세요. 와서 이렇게 땅 부딪혀갖고 튕겨서 나가기까지 얘가 땅 부딪히고 나서 접촉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튕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튕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접촉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게 흡수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와서 이게 접촉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접촉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짧다면은 받은 거 그대로 바로 튀어나가니까 동일한 힘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에어백입니다. 얘가 사람이고, 사람이 에어백에다 힘을 가했는데 에어백이 흡수하지 못하고 바로 튕겨준다면, 사람이 에어백에다 100만큼 힘을 가해줬는데 접촉 시간이 짧다면 100만큼의 힘을 사람에게 그냥 전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격이 크죠. 그런데 사람이 에어백에다 100을 딱 순간적으로 가했는데 에어백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시간을 길게 해요. 그리고 나서 튕겨준다는 얘기는요, 돌려주는 힘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되돌려주는 힘은 짧아진다고요. 그래서 에어백은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 맞습니다. 동일한 힘을 가했는데 접촉 시간이 길어지니까 되돌려주는 힘은 작아진다고요. 그렇죠? 학생 C도 맞았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설명한 거 B와 C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